6593 하수영. 형님 만료 출소입니다. 하수영이라는 전직 형사입니다. 언니! 어둡고 비열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당연하게도 어떤 범죄를 중심으로 긴장감을 증폭시키는 장르 누아르. 정확히 장르로서 나눠지기보다는 그게 분위기나 내용, 등장인물의 입체성에 따라 더욱 많이 분류되는데요. 대표적인 작품들로 해외에는 신시티, 레옹, 대부 시리즈를, 국내 영화로는 불안당,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누아르 장르의 대표적인 특성은 첫 번째, 주인공을 선과 악의 경계선에 놓을 것. 두 번째, 주요 등장인물들을 아군 혹은 적군으로 나누는 고정된 포지션을 설정하지 않을 것. 세 번째, 다소 어둡고 낮은 톤의 분위기를 유지할 것. 이 세 가지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작품이 바로 이 누아르라는 장르를 가진 신작 리볼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꽤나 이 작품을 기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아수라, 화란 등 마치 제작사의 이름값이라도 하듯 다소 호불호는 갈리더라도 당장이라도 강렬한 한방을 보여줄 것 같은 제작사 사나이 픽처스의 작품이고, 출연 배우로는 전도연, 임지연, 지창욱 배우까지, 음악 감독으로는 올드보이, 범죄와의 전쟁, 헤어질 결심 등의 작품을 통해 음악상을 받은 조영욱 음악 감독이 참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봉 당일 보고 온 후 든 생각은 어땠냐 물으신다면 사실 쉽게 추천드리긴 어렵다는 말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언제나 그렇듯 작품에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도소에서 뺑이 치고 약속한 돈도 못 받고. 맞았어요? 싸웠어요. 리볼버는 제가 앞에서 언급한 누아르 장르의 특징을 정직하게 잘 지킨 작품인 것에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말이죠. 작품의 주인공 전도연 배우가 맡은 하수영은 비리경찰로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다는 조건 하에 큰 보상을 받기로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7억과 자신이 살 집을 약속받고 2년을 지옥에서 버티다 나왔지만 자신이 대신 죄를 뒤집어 써준 인물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살고 있음에도 정작 고생한 본인에게는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데요. 하수영은 가진 건 없지만 그렇기에 잃을 것도 없는, 말 그대로 브레이크 없이 거칠게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하수영의 어딘가 공허하면서도 분노 가득한 모습을 전도연 배우는 분명 훌륭히 소화하고 있고, 누아르라는 장르의 주인공으로 설정되기엔 꽤나 괜찮은 설정입니다. 거기에 전도연 배우는 애초에 연기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 번도 실망시켜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나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묘한 분위기를 가진 윤선영을 맡은 임지연 배우 역시 칙칙한 극의 분위기에서 잠시나마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기도, 때론 긴장감을 주기도 하며 관객들의 몰입감을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두 배우는 분명 역할을 나누어 한 명은 작품의 정체성을 이끌어가고 나머지 한 명은 극에 필요한 다채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었는데요. 문제는 이 두 배우의 힘만으로는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들에게 몰입시키기에 부족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개연성은 장르적인 특성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헐거웠고, 몇몇 인물들은 지극히 평면적이어서 긴장감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작품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헐겁다 보니 작품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할 흔히 말하는 명대사들은 전혀 무게감을 갖지 못했고요. 인물들의 행동을 관객들이 납득할 수 없으니 그 감정에 동화될 수 없게 되었고, 자연스레 인물들이 가진 약점과 인물들 간의 관계도가 작품에서 스토리를 좌지우지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작품의 가장 큰 약점은 결국 지창욱 배우가 맡은 극의 메인 빌런 앤디에게서 나타납니다. 돈 주기란 놈들이 다 사라졌어. 앤디가 돈을 주기란 약속을 어겼답니다. 난 내 돈과 아파트만 찾으면 돼요. 대부분의 스토리에서 빌런, 즉 적대자의 설정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극의 빌런이 강력하고 똑똑하며 거대하고 입체적일수록 주인공의 시점에서 그를 바라봐야 하는 관객들이 얼마나 몰입할 수 있고 또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특히 일반적인 선악 구조로 완벽하게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영화도 아닌
누아르라는 장르에서는 더더욱 이런 빌런이 가진 캐릭터성이 두드러지고 강렬해야만 주인공의 서사가 빛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볼버는 정확히 이 지점에서 명백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지창욱 배우가 연기한 앤디라는 캐릭터는 비주얼을 제외하고는 여타 일반적이고 평범한 악역에 그치고 말았죠. 하수영이 되돌려받으려는 7억이라는 액수가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다른 금전과 관련된 범죄에 비해서 인상적인 액수가 아닙니다. 심지어 부유층에서도 알 법한 재벌가에 속해 있으면서 살인을 사주하면서까지 주지 않으려 할 만큼의 금액이었다는 부분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죠. 작품에서도 여차저차 핑계를 대면서 앤디가 돈을 주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는 되려 가진 거 없고 동료도 없는 개인 하수영이라는 인물이 거대하고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상류층 빌런 앤디에게 맞서기엔 너무 어려워 보인다는 인식을 심어주기는커녕 찌질하고 힘도 없어 이상하리만치 가벼운 빌런 때문에 함께 무게감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설정할 거였다면 굳이 지창욱이라는 배우를 캐스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최악의 악을 통해 액션과 내적인 갈등을 함께 가지며 고뇌하는 역할을 훌륭히 소화한 지창욱이라는 배우를 지극히 평면적이고 약하고 찌질한 빌런으로 만들어버리니 어쩌면 각본 단계에서 캐릭터 확보 실패를 염두하고 흔히 말하는 배우빨이라도 받으려 한 노골적으로 영악한 캐스팅이 아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난 딱 요만큼만 언니 편이에요. 앤디는 향수뿌리 미친 개라고 했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앤디의 문제를 차치하고도 애초에 작품의 개연성도 분위기만으로 밀고 나가기엔 쉽게 몰입하기 어려울 만큼 헐거운 문제도 있었고 애초에 윤선이 수영을 좋아하고 또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는 이유 역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갖고 있던 상처, 트라우마에 빗대서 수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당당한 모습에 반했다기엔 그 묘사가 턱없이 부족했죠. 김지연 배우가 캐릭터 자체를 다채롭게 살려냈기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거지 사실상 배우의 연기를 제외하면 수영과 윤선의 캐릭터 역시 얄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기사와 예고편을 통해 엄청난 카메오들의 등장을 예고하며 또다시 홍보에 열을 올리긴 하지만 오히려 작품의 한방이 되어주며 비밀스럽게 포장되어 있어야 할 카메오로 출연한 배우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홍보했다는 건 플러스 M 역시 작품의 흥행 실패를 진작에 예상해 손익분기점이라도 넘기 위해 패를 다 까버린 안타까운 한 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해본 작품은 리볼버였는데요. 의외로 국내 평론가 평점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관객들의 평가와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극장을 나오면서 졸았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게 들어서 과연 이미 모든 총알을 다 쏴버린 리볼버가 어떤 스코어를 가질지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가보고 있어요? 받기로 약속한 돈을 받는데 뭐가 가고야.